빅테크들이 AI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면 AI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엔비디아 GPU 사주는 이 바이어들의 생각이 아직은 계속 군비 경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숫자 비중을 더 늘리긴 좀 부담스러운데 도망갈 때는 아니다. 비이성적 과열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베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AI가 계속 장기적으로는 각인 갈 텐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앞서 이제 단태님이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좀 움찔해요. 움찔해. 잠깐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단태님 좀 체크해 보시면 어때요? 이제 서틴F나 이런 걸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도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많은 헤지펀드나 뭐 스탠리 드러큰밀러 같은 좀 유명한 예. 그룹들이 AI 관련된 비중을 좀 많이 줄이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우려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주가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좋았고 좋은 소식들만 많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그냥 느끼는 부분들은 뭔가 비중을 늘리더라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좀 더 하고 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했습니다. 이게 AI가 버블로 가는 길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AI가 버블이다, 버블로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버블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역사상 어떠한 버블도 기관 투자자가 의심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버블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이성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은 항상 비이성적이야. AI에 대해서 그냥 됐어 그러면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한 번 정도 이런 시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 개인들이 무슨 돈으로 AI를 살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대답이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미국 개인들이 들고 있는 MMF에 있는 6.6조 달러죠.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어디로 갈지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6.6조 달러가 지금 그동안에는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려놔가지고 금리를 5.5%나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돈들이 엔비디아가 뭐 6배를 오르든 뭐 신경 안 썼어. 근데 금리를 이제 안 주기 시작하면 고민이 될 거야.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버린다. 그러면 채권으로 가겠죠. 채권에 이제 금리가 이제 채권 평가이익이 나오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니야.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근데 막 주가가 막 오르고 있어. 막 애플이 막 오르고 있어. 막 그러면 비이성적인 과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 과열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베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 이야기 살짝 나왔는데 마침 뭐 다음 주면은 애플의 신제품도 나오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빅테크 이야기들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 주에 발표하는 거 이제 봐야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빅테크 실적 발표는 사실 저는 이제 그것만 봤거든요. 그냥 AI 캐펙스나 이제 AI 투자에 그쵸. 대해서 혹은 AI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실적 발표를 봤었는데 기조가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와 어떤 AI에 대해서 뭔가 기조가 바뀐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 군비 경쟁 계속한다. 이게 지금 그 모든 그 빅테크들의 생각이어서 그냥 그것만을 좀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좀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레리 페이지의 그 파산. 나는 차라리 파산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워낙 예. 세네요. 그렇죠. 레리 페이지가 이제 어쨌든 본인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시고 또 컴퓨터 공학 전공하셨으니까 이제 썰에 따르면 코딩도 직접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어쨌든 본인도 개발자 출신에서 오너라고 해야 될까 최대 주주가 느끼는 이 AI의 중요성을 이제 그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빅테크들의 생각, AI에 대한 생각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면 저는 이제 AI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GPU 사주는 이 바이어들의 생각이 아직은 계속 군비 경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AI 주식을 뭐 다 파세요라고 하기에는 바이어들의 에너지는 여전히 강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미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해지기는 쉽진 그쵸. 않지만 근데
어쨌든 강한 에너지 레벨이 있기 때문에 AI 이제 도망갈 때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성급한 부분은 있지 않나. 숫자 비중을 더 늘리긴 좀 부담스러운데 도망갈 때는 아니다. 이들 경영진들이 어떤 얘기들 혹은 이들이 내부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를 저는 이제 뒷종부 세우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테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군비 경쟁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파산을 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인 비이성적인 단어들이죠. 전쟁하는데 지금 이겨야 되는데, 야, 그리고 아니 CEO 입에서 나 이거 지느니 파산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이에요. 나 이거 엄청나게 그 경쟁 심리가 강해서 나 이거 지면 나 회사 그만둘 거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약간 비이성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이게 버블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막 약 체크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주가가 이만큼 올라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는 진짜로 좀 버블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려면 모두가 다 미쳐야 되거든요. 투자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막 아니야 몰라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런님 혹시 그 다음 주에 발표되는 애플의 신제품과 관련된 거는 혹시 업데이트 하신 게 있을까요? 업데이트 딱히 사실 업데이트할 때 얘기 없죠. 너무 음. 많이 회자가 돼서.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는 지금 그 iOS 베타 버전, 그러니까 18.1의 베타 3라는 버전이 지금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 아이폰 15 프로 이상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들어가면은 그 그냥 보통 정기 업데이트만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 developer.apple.com이라고 거기 들어가면은 그 개발자 그 로그인 그 승인 뭐 이렇게 컨펌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자기 휴대폰에 가장 최신의 이 베타 버전의 OS를 아하.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그 주목을 받았던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사진을 편집하는 거, 사람 삭제하는 거. 사람 삭제하는 건 사실 그 갤럭시에도 있거든요. 그 음. 구글도 그 더 자기 구글 AI 잘 써가지고 삭제 잘 준다 했는데 뭔가 이게 손맛이 잘 느껴지게 잘 만들어놨어요. 대충 쓱 끄면은 일단 어. 사람을 이렇게 쓱 끄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림자가 그 섬광처럼 뽕 이렇게 하면서 쏙 사라진다거나 어. 갤럭시는 이제 좀 색칠한 다음에 뭔가 이제 수정 누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애플은 이제 그냥 터치할 때마다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그게 어. 이제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로 NPU 좀 빵빵하게 놓고 이제 D램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자체의 어떤 경량화된 AI 모델을 바로바로 돌리니까 이게 터치 하면서도 금방금방 즉각 반영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예시들을 보니까 조금 더 개선된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구글도 금방 어허. 따라오겠죠. 아이폰이 어허. 잘났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사용감에 있어서 조금 쓸만하게 만든 것들을 바로 iOS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음.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사실 그 원래 처음에 애플 인텔리전스 나왔을 때는 제가 아이폰 14 일반 모델을 쓰고 있는데 프로로 어차피 바꾸려고 했는데 이번에 바꿔야겠다라고 했다가 아이폰도 어. AI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저는 갤럭시도 쓰고 있거든요. 뭐 굳이 그것 때문에 지금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아이폰 17에서 이제 슬림 모델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제 보고 할까 해서 또 1년 또 버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느꼈던 게 지난주에 그 사실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 베타 버전을 일단 AI로도 쓰고 싶은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쓰고 싶어 했는데 이제 뭐 그냥 어차피 일반 모델이니까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이미지 지우는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거 모자이크도 금방금방 되고. 네. 그게 별거 아닌데, 그 사실 음. 댓글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누가 쓰냐고, 뭐, 음. 그거 별 쓸데없는 거, 그거 아무나 그냥 하면 되지 하는데, 우리가 그냥 사진 앱에 들어가서 그냥 해가지고 바로바로 터치하면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고, 저희 나이 때 정도 되면 사실 뭐 사진 편집 뭐 굳이 할 일이 사실 별로 없기도 한데, 요즘에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만드는 세대다 보니까, 우리 뭐 예전에 뭐 이렇게 그 하두리로 이렇게 네, 하두리. 저는 얼짱이 아니니까 뭐 아, 그렇게 네. 하진 않았지만 어. 이렇게 그때 이제 셀카 이렇게 막 찍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약간 뽀샤시하게 이렇게 설정해놓고 하듯이 그런 게 기본이 됐듯이 지금의 또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수요가 크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물량을 또 한 10%인가 또 증량을 했대요. 생산 캐파를. 근데 뭐 매년 뭐 이번에 아이폰 뭐 교체 주기가 이번에는 또 돌아왔느니 그게 사실 매년 나오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AI 영향이 조금 있진 않을까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애플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15% 이하를 쓰고 있는, 야, 15%가 안 되는 사람들,
네. 소외감을 많이 느끼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분명 소외감을 안 느끼는 사람도 많겠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이제 아이폰 15 프로가 아니어서 내가 저걸 못해? 야, 옆에 있는 애 업데이트하는 나 이거 못해? 이런 생각을 느끼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많을 거냐. 근데 이제 그 정도는 15 정도 쓰는 사람은 에이, 뭐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가 될 텐데 뭐 14, 13, 12 심지어 11,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많이 느끼겠죠. 아, 이거는 이번에 바꾸면 저런 것도 된다라고 하면, 그래, 바꿔보자. 이거 오래됐는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 쓸 때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다가 요즘에 교체 주기가 길어져가지고 3년, 4년씩 쓰잖아요. 근데 이제 4년 정도 쓰신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래, 이번에는 좀 한번 바꿔보자. 라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월가에서는 좀 애플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단테님 얘기해주던 13F 포함해가지고 헤지펀드들의 그 포지션 변경을 보면, 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엔비디아 비중을 확 줄였는데 애플 비중을 확 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좀 국면이 좀 바뀐다라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교체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3명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세요? 진짜. 그래서 뭐 바꾸실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이 주가가 여기서 신고가를 가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가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일단 9월 9일에 보고, 9월 9일에 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진정한 앱등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어쨌든, 이거 앱등이, 저의 네. 앱등의 역사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네. 제가 진짜 찐 앱등인데, 지금 아까 헤지펀드 포지션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서버에다가 AI, 서버 AI가 주도주가 엔비디아, 그러니까 맞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다 뭔가 인공지능 관련된 걸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했던 거라면,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주도주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헤지펀드들이나 사실 뭐 델롭 같은 좀 유명한 투자자도 사실 이번에 애플 되게 많이 늘렸는데, 만약에 온디바이스 AI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다른 업체들도 있겠지만 애플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픽이기도 한데, 그쵸. 애플을 또 새로운 주도주의 하나라고 AI 테마가 섞인 관점으로 애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최근에 저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애플 말고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애플 말고는 그런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딱히 뭐 테슬라? 또 좀 약간 물론 이제 테슬라도 이제 10월 달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애플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국 그 길목에서, 그러니까 애플이 어떤 반도체를 쓸지는 또 미래에 또 바뀔 수 있겠지만, 결국 길목에서 항상 그 골목대장 깡패 짓을 한 게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협력 업체들 이렇게 쥐어짰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늘 해왔기 때문에 애플이, 물론 이 수혜 당장 뭐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하는 업체들도 수혜를 보겠지만, 결국에 가장 거기서 제일 많이 이득을 볼 건 애플일 테니까, 고객과 그렇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맞아요. 협상력은 애플이 제일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들 아마 헤지펀드들도 생각을 하면서 엔비디아를 팔고 애플을 사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데이터가 좀 뭐 부족하다, 컴퓨팅이 뭐 이제 되느냐, 뭐 이런 얘기할 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애플일 수 있어서 애플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다녀올 시간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다루고 또 AI 버블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뤘는데, 어떠신가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직접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지펀드들은 왜 그랬는지, AI가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님, 단테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